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열 하루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도민들은 국정농단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일부 대학생들이 민주당 가입 현황을 조사하고 ARS 인증번호를 수집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조직적인 선거인단 동원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탁금지법과 경기 침체에 수입 과일까지 밀려들면서 사과 소비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농사를 준비할 때지만 지난해 재고 처리도 걱정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을 앞두고 군산공항에서 유사시에 대비한 대테러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TV를 지켜본 도민들은 선거로 뽑은 대통령의 검찰 출석에 안타까워하면서도 국정농단의 진실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국민에게 송구스럽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히고 검찰 조사실로 향한 박근혜 전 대통령. TV 앞에 모인 도민들은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어쨌든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 탄핵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죠.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대통령이시니까. 근데 어떻게 좀 잘 좀 하셨으면은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하지만 두 문장짜리 입장 발표에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여전히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 국정농단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기대했습니다. 진실되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제대로 이제 들어가서 조사나 잘 받고 나와서. 지난 5개월 동안 촛불 집회를 이끈 전북 비상시국 회의도 검찰이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박 전 대통령을 엄벌하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그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 가장 컸으니만큼 이제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엄정한 그런 법 집행이 지금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국정농단 사태를 깨끗이 청산하고 새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일부 대학생들이 민주당에 가입한 인원을 조사하고 ARS 인증번호를 수집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 경선에서 조직적인 선거인단 동원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의 모 대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특정 학과 재학생과 졸업생 등 60여 명이 사용하는 단체 문자방입니다. 한 학생이 민주당에 가입한 인원을 조사해 자신한테 얘기해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민주당 경선 ARS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받은 인증번호를 단체 문자방에 올리라고 썼습니다. ARS 투표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이 예상보다 적다고 판단됐는지 인증번호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라는 반응도 올라왔습니다. ARS 인증번호 수집을 놓고 학생들끼리 찬반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그냥 정치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저희 이제 단톡인데 거기서 저희들끼리 얘기한 게 이제 그렇게 잘리니까 따기 싫거나 뭐 관심 없으면은 하지 말아도 된다 이랬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좀 자율성이 있었다. 경선이 점점 다가오면서 이제 좀 되게 강제적으로 변하지 않았나 싶어요. 내부적으로 불만이 없을 수가 없죠. 이 학과 학생들은 또 지난달 12일 전주에서 열린 모 후보 출정식에 1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과 측은 단체 회식 장소와 출정식을 연 화산체육관이 가까워 잠시 들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가입 현황 조사와 ARS 인증번호 수집의 경우 조직적인 선거인단 동원이고 학생들의 출범식 참석은 새 과실을 위한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애매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만큼 과열된 경선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음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역본부 통폐합 계획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현 정권 말기에 무리하게 지역본부를 통폐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지역본부 통폐합 작업을 대선 이후에 탄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당초 국토정보공사는 12개 지역본부를 8개로 줄이기 위해 다음 달 이사회에 조직 개편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전북본부를 광주 전남본부로 통폐합할 것으로 알려져 전라북도에 반발을 샀습니다. 청탁금지법과 경기 침체에 각종 수입 과일까지 계속 밀려들면서 사과 소비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재고가 많아 가격이 크게 떨어졌고 중장기 전망까지 어두워 묘목시장도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수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김경훈 씨는 올해 농사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보통 설 명절까지는 80% 이상 팔았던 사과가 예년에 2배 이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장 처리를 하지 않은 건 벌써 상품성이 떨어져 끝물 출하가 몰리면서 가격은 급락세입니다. 농가들마다 가지고 있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청과시장으로 몰리게 되고 그래서 작년에 약 한 35,000원에서 39,000원 사이에 형성되던 가격이 지금은 15kg에 21,000원에서 25,000원 정도에 형성이 되고 있어서 해마다 면적은 늘고 기술력도 좋아져 생산량은 증가하는데 청탁금지법에 경기 침체까지 겹친 게 가장 큰 배경입니다. 너무나 많은 수입 과일도 심각한 걱정거리입니다. 오렌지나 포도나 체리 같은 것이 많이 잠식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사과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3, 4년 뒤를 내다보고 찾는 사과 묘목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귀농해서 사과를 키우거나 면적을 늘리려는 농민이 줄어 묘목 판매량도 가격도 20, 30%는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요즘에 들어서는 가격이 떨어지면서 많은 농가들이 이제 조금 뒤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묘목 수요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이대로 가면 사과 소비가 구조적으로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봄이 왔지만 과수농가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은 우미건설이 효천지구 분양가로 917만 원을 제시한 것은 지나친 이익 추구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917만 원의 발코니 확장 비용과 시스템 에어컨 같은 옵션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분양가는 1,000만 원에 육박해 같은 조건의 에코시티나 만성지구보다 100만 원 이상 비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숙 의원은 인구 정체에도 분양가는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전주시에 적정한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전주시가 에코시티의 대형 상업용지에 창고형이 아닌 일반 대형마트만 허용하는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쯤 공개 매각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해당 상업용지에는 일반 대형마트와 더불어 부속용도로 전체 건물 면적의 50% 이내에서 영화관과 병원도 들어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에서 개막하는 20세 이하 월드컵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모를 테러에 대비한 합동훈련이 군산공항에서 열렸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에 침입한 무장 괴한들이 공항 직원 10여 명을 인질로 잡고 돈과 헬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안전히 도망칠 수 있는 헬기. 세 번째, 우리가 도망가서 잡히지 않고 쓸 수 있는 현금으로 150만 달러 준비해. 무장 괴한들이 던진 폭발물이 터지면서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대원이 진화에 나섭니다. 즉시 출동한 35사단 특임대원들은 무장 괴한을 사살하고 인질을 구출합니다. 최대 1km 거리에서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폭발물 처리 로봇은 괴한들이 설치한 폭발물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폭파시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열린 군산공항 대테러 훈련에는 한국공항공사와 육군 35사단, 공군 38전대 등이 참여했습니다. 군산공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나
각종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민군 관이 합동으로 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20세 이하 월드컵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완벽한 테러 대비 태세 구축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선 후보에게 10대 과제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를 찾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청탁금지법과 같이 상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은 사전 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리는 등 10가지 정책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일까지 도내 시군의 사업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손학규 경선 후보가 전북도의회에서 전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손학규 경선 후보는 혁신도시와 새만금을 연계해서 아시아 농생명밸리를 만들고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전주를 연기금과 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탄소 소재 부품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후보는 오는 26일 국민의당 전북 경선 때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내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먹는 물로서 수돗물의 위치를 생각해봅니다. 한 해 생산 비용이 7조 원인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비율은 5%에 불과합니다. 맛을 평가해보면 생수 등에 밀릴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슨 물인지 알려주지 않고 물맛의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시음 대상은 수도꼭지에서 받은 수돗물, 전주시가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 공급하는 전주얼수, 판매용 생수 등 3가지입니다. 결과는 수돗물과 전주얼수가 맛있다는 비율이 생수보다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제 취향이 약간 이렇게 순하고 달달한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2번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수돗물을 직접 먹는 비율은 5%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저희 아파트가 오래된 관계로 배관 때문에 조금은 배관이 나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단계별로 철저한 관리와 검사 등으로 안전성을 강조하는 자치단체 사무실에서도 수돗물은 외면받습니다. 대부분 정수기가 설치돼 있거나 생수를 배달시킵니다. 전주시는 뒤늦게 시청 사무실 등에 수돗물 음수대 설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좀 솔선수범하자 하는 차원에서 각 실과 부서에 50개소의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를 해서 수돗물의 믿음을 높이려면 정책 수립 때 시민 참여, 노후 간 개량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상수원 수질을 강화해야 되고요. 노후 간 개선을 빠르게 시행을 해야 되고 또한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민 참여를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수돗물 생산에 들어가는 돈은 7조 원에 이르지만 식수로서 외면받는 탓에 정수기와 생수 구입에 2조 6천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감염 소나무 제거 작업이 이달 말에 완료됩니다.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방제 대상 소나무류 24만 그루 가운데 93.4%인 23만 그루를 제거해 이달 말이면 방제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서는 익산과 임실, 순창, 군산, 김제 등 5개 시군에서 소나무 제선충병이 발병해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휠체어 승강 장비와 전자문자 안내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상황을 조사한 결과 전북은 7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하위권인 8위에 머물렀습니다. 전북은 특히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등 여객시설 접근로 환경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주자 1지구 하천 재해 예방사업 과정에서 비리 정황이 포착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골재 채취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작업이 이뤄지면서 자치단체와 업체 간의 개발 행위 허가 과정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진안군 안전재난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어제 오후 7시 40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 30살 김모 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방 안에서는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김 씨에게 보낸 출석 요구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김 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자 심리적 압박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학부모 44살 A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1시쯤 익산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교사 31살 B씨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혐의입니다. A씨는 초등학교 5학년인 자신의 딸이 선생님이 무섭다며 전학을 가고 싶다고 하자 빈 교실에 있던 B씨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주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에 스키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25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중고 스키용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31살 김모 씨 등 13명에게 250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12도 안팎에 머물고 바람이 불면서 쌀쌀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도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다가 이번 주말쯤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